황금 동상이 22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촉발하고 잘라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드러내며 한 전직 지도자의 유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불에 보존된 미라에서부터 가뭄으로 다시 드러나는 침수된 마을까지 필리핀은 논리를 거스르고 역사를 도전하는 진정한 발견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황금 부처상과 야마시타 장군의 보물. 1971년 필리핀의 자물쇠 수리공이자 아마추어 보물 사냥꾼인 로헬리오 록사스는 바기오 종합병원 근처에서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약 3피트 높이의 황금 부처상이 있었고 무게는 약 1톤으로 추정되며 24개의 금괴가 담긴 상자도 발견되었습니다. 록사스는 부처상의 머리가 분리 가능하며 잘라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록사스는 이 동상과 24개의 금괴를 바기오시의 아우로라 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발굴 작업을 위해 7개의 금괴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1971년 4월 5일 정부와 관련된 무장 남성들이 그의 집에서 보물을 압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록사스는 체포되어 1년 이상 구금되었습니다. 1988년 록사스는 하와이에서 전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상대로 절도와 인권 유린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록사스는 1993년에 사망했지만 법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996년 하와이 배심원단은 그의 유산과 황금 부처상 회사를 상대로 2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며 이는 항소 후 조정되었습니다. 황금 부처상의 진위와 운명은 여전히 논란의 주제입니다. 일부는 록사스의 발견이 전설적인 야마시타 보물의 일부라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한 보물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사스의 이야기는 보물 사냥꾼과 역사학자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묻힌 신비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바다에서 조용히 떠다니며 고독과 생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령선의 미라. 2016년 2월 26일 필리핀 수리가오 델수르의 바로보 근처에서 어부들이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떠다니는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 선원인 만프레드 프리츠 바요라트의 미라가 라디오 책상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내 문서에는 그의 신혼과 고인이 된 아내 클라우디아에게 쓴 손편지, 사진 등의 개인 소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2010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사요로. 이들은 2008년에 이혼한 후에도 20년 동안 세계를 항해하며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바요라트는 발견되기 약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열대의 더위, 건조한 공기, 그리고 짠 바닷바람이 그의 시신을 자연적으로 보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고고학적 발견은 아니지만 이 현실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과 대중 모두를 매료시키며 고독, 기억, 그리고 바다에서의 삶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과학자들은 인류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외딴 섬의 동굴 깊숙한 곳에서 말이죠. 삼두 붓사람들. 2019년 4월 고고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주요 돌파구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루존 섬의 카야오 동굴에서 새로운 인류 종인 호모 루존엔시스의 발견입니다. 50만 년에서 67만 년 전의 화석에는 7개의 치아, 2개의 손가락뼈, 3개의 발뼈, 그리고 부분적인 대퇴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3명의 개인, 즉 2명의 성인과 1명의 아동에 해당합니다. 호모 루존엔시스는 1.2m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특성과 원시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곧은 보행과 나무 오르기를 제한하는 곡선형 발가락뼈가 있습니다. 이 종은 동남아시아에서 알려진 어떤 종과도 다르며 인류 진화 나무의 7번째 가지를 추가합니다.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의 플로랑 드투르와 필리핀 대학교의 아르망 살바도르 미아레스가 이끄는 팀은 고립된 섬 환경이 이 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모 루존엔시스가 루존에 도달한 방법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들이 자연 뗏목으로 도착했거나 쓰나미에 의해 실려왔다고 제안합니다. 루존은 본토 아시아와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필리핀 문명의 요람은 고대의 삶과 예술의 메아리를 품고 있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본 동굴 팔라완. 마나스 필리핀 문명의 요람. 1962년 필리핀 국립박물관에
로버트 폭스 박사가 이끄는 팀이 팔라완의 케손에 있는 타본 동굴에서 화석화된 인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타본 남자로 알려진 이 유골은 최소 3명의 개인의 두개골, 하악골, 그리고 치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개골은 약 16,5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나중에 발견된 경골 조각은 약 47,000년 전으로 추정되어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유골과 함께 고고학자들은 1,500개 이상의 매장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마눈굴 항아리는 기원전 890년에서 7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항아리는 사후 세계로의 배를 조각한 것으로 초기 필리핀 예술의 중요한 예입니다. 추가 발견물로는 비취 장식품, 도기, 석기 도구, 그리고 동물뼈가 포함되어 있으며 복잡한 의식과 일상생활을 가진 사회의 증거입니다. 이 동굴은 2011년에 국가문화재로 인정받았으며 2006년에 필리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곳은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며 방문객들은 알폰소 10세 마을 근처의 박물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립된 곳에서 진화한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세부 섬은 자연의 제약에 의해 심지어 야생의 거인들이 어떻게 재편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림 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도보 퍼팔로, 부바루스, 세부엔시스, 필리핀 중앙 세부 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두버 퍼팔로의 새로운 멸종종인 부바루스 세부엔시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화석은 원래 50년 이상 전에 미국 광산 엔지니어 마이클 아르마스에 의해 발람반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2006년에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 팀에 의해 정식으로 연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또는 초기 홀로세 시대에 해당하는 이 버팔로는 약 2.5m의 높이와 약 350파운드의 무게를 지녔으며 현대 아시아 물소보다 훨씬 작습니다. 현대 물소는 최대 6피트까지 자라고 2,00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갑니다. 민도로 섬의 타마라우조차도 여전히 훨씬 더 큽니다. 연구자들은 이 작은 크기가 섬의 외소증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된 섬에서 동물들이 제한된 자원과 포식자의 부재로 인해 크기가 줄어드는 진화적 과정입니다. 이 발견은 소속 친척들 사이에서 섬의 외소증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를 나타내며 외딴 환경에서 종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이는 필리핀을 선사시대 생물 다양성과 적응 연구의 주요 지역으로 강조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단단한 바위에 무덤을 조각하고 복잡한 매장 의식을 만들며 도구와 신념에 대한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단서를 남겼다면 어떨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요. 카만틱 석회암 무덤. 2011년 고고학자들은 필리핀 케손의 마클라야오산, 즉 카만틱 산 정상에서 카만틱 석회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15개의 직사각형 무덤은 석회암에 직접 조각된 것으로 필리핀에서 알려진 최초의 석재관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은 기원전 890년에서 1030년 사이에 해당하며 선식민 사회의 고급 장래 관습을 드러냅니다. 필리핀 국립박물관이 주도한 발굴 작업에서 금 장식품, 청동종, 철도구, 유리구슬, 그리고 당나라 창사 도자기 등의 물품이 발견되어 초기 무역 네트워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류 유골과 함께 발견된 동물뼈는 의식적 재물과 식단을 암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공식 발견 이전에 약탈당했으며 여러 개의 무덤 뚜껑과 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은 1998년에 부에나비스타 보호경관의 일부로 선언되었습니다. 생태관광 및 교육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무덤은 타갈로그의 최고 신인 바탈라와 조상 영혼의 도움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고대 필리핀 사회의 풍부한 문화적 및 영적 삶을 강조하며 그들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도전합니다. 이 무덤들이 1000년 이상 전에 철제 도구 없이 건설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초기 석공들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발전했을까요? 7. 킴박산의 불미라. 2015년 1월 고고학자들은
벵겟의 팀박산 동굴을 탐험하며 필리핀 북부의 이발로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수색이 된 불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발로이는 1000년 이상 된 독특한 장례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사망 후 시신은 탈수되고 몇 달 동안 낮은 불에 훈제되어 놀라운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미라가 된 후 이들은 산의 측면에 조각된 매장 동굴에 놓였습니다. 이 미라들 중 많은 수가 오늘날에도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팔과 다리에 눈에 띄는 문신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보존 상태를 훈제 기술과 동굴의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 덕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필리핀 연구원 에드가 알란 제타예프는 유골의 놀라운 상태, 특히 선명한 문신에 주목했습니다. 이 의식은 약 4세기 전 스페인 식민지화와 함께 끝났지만 매장실은 19세기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몇 개의 매장실이 엄격한 보존 규칙하에 대중에게 개방되어 이발로이의 신성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대 필리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통, 무역, 그리고 변화를 연결하는 마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뿔크 키안간 마을. 현대의 키안간 근처에 있는 올드 키안간 마을은 필리핀 식민지 이전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성한 고고학적 사이트입니다. 이프가오 고고학 프로젝트가 2012년부터 진행한 발굴 작업에서 유물, 도자기, 석기도구, 무역 도자기, 그리고 이국적인 구슬들이 발견되어 1000년 이상 된 복잡한 사회를 드러내며 확립된 무역과 사회적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프가오는 타로와 뿌리 작물을 재배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습기 있는 살 농사로 전환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농업 전환이 스페인 식민지화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혁신은 지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유명한 이프가오 쌀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장례 증거는 초기 매장이 천체 사건과 일치했음을 보여주며 나중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고 진화하는 영적 관습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고고학적 발견과 이프가오의 구슬 전통을 통합하여 보다 완전한 지역사회 기반의 역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올드 키안간 마을은 이프가오 사람들의 적응력, 복잡성, 그리고 문화적 깊이를 드러내며 식민지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원주율의 회복력을 조명합니다. 곤 판타방안에 침수된 마을. 2024년 4월 강렬한 엘니느로 인한 가뭄으로 판타방안 댐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1973년부터 침수된 옛 판타방안 마을의 잔해가 50년 이상 만에 6번째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16세기 초에 설립된 판타방안은 한때 약 1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댐이 건설될 때 가족들은 높은 곳으로 이주했으며 지역 묘지의 시신들도 존중받으며 재매장되었습니다. 저수지가 줄어들면서 성 안드레아 사도 본당 교회 잔해, 묘비,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출현은 가장 눈에 띄고 오랜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이 드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61세의 은퇴, 간호사인 아우레아 델로스 산토스가 있었으며 교회 잔해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부인 넬슨 델레라는 보트 투어를 제공하며 빠르게 적응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판타방안의 재출현은 단순한 시각적 장관을 넘어서 이 지역의 깊은 역사와 기후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한 마을이 갑자기 물속에서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탐험할 만큼 호기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0. 앙코노 암각화. 리잘주에 있는 앙코노 비나농안 암각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알려진 예술 작품으로 기원전 3000년경, 즉 5000년 이상 전에 조각되었습니다. 얕은 동굴의 화산재에 새겨진 이곳은 인간과 동물의 형상 127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도 동정 마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1965년 국가예술가인 카를로스, 보통 프란시스코가 보이 스카우트와의 현장 학습 중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필리핀 국립박물관에 보고하였고 이는 고고학자 알프레도 에반젤리스타에 의해 발굴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발견된 유물로는 흑요석과 석회암 조각, 석기도구, 연마된 도끼, 그리고 깨진 도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석기 시대의 기원을 확인해줍니다. 1973년 이 사이트는 국가문화재로 선언되었습니다. 또
또한 세계 암각화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필리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이트는 필리핀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며 방문자 센터, 관람 데크, 그리고 조각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사시대 필리핀의 영성과 예술과의 귀중한 연결고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21 부투안 고고학 유적지 아구산 델 노르트 1970년대 부투안시의 고고학자들은 고대 목재 선박인 발랑가이 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원 후 32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자리를 맞물려 만든 이 배들은 초기 필리핀 사람들의 고급 조선 기술과 동남아시아에서 숙련된 항해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선박들 중 여러 개가 부투안의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필리핀의 해양 과거와 직접 연결된 사례입니다. 발굴 작업은 또한 중국, 베트남, 태국, 페르시아의 무역 도자기를 발견하여 부투안이 기원 후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해양 실크로드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제적 연결은 이 도시의 지역 무역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물 중에는 21캐럿 금으로 만들어진 힌두교 영감을 받은 황금 타라와 고대 문자가 새겨진 부투안 상하 인장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숙련된 금세공 기술과 문화적 교류를 반영합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부투안 고고학 유적지는 2006년에 필리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존 노력이 계속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풍부한 유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혀진 언어로 새겨진 얇은 구리판이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식민지 이전에 번창한 법률 시스템과 구조화된 사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위 라구나 구리판 비문 1989년 라구나의 룸방 강 근처에서 발견된 라구나 구리판 비문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알려진 문서입니다. 이 얇은 구리판은 약 20대 30cm 크기로 10줄의 정교하게 새겨진 텍스트가 있어 10번째 세기 필리핀 사회에 대한 드문 통찰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모레 드레저에 의해 회수되었고 이후 1990년에 필리핀 국립박물관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네덜란드 인류학자 안톤 포스트마에 의해 해독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자를 고카위 문자로, 언어는 고말레이어, 산스크리트어, 고자바어, 고타갈로그어의 혼합으로 확인하여 지역 문화적 연결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카 연도 822, 즉 기원 후 900년 4월 20일로 날짜가 매겨진 이 텍스트는 법적 조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마란이라는 남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1카티와 8개의 수아르나 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면제해줍니다. 이는 약 926g에 해당합니다. 이 유물은 식민지 이전의 필리핀에서 서면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이 비문은 톤도 파일라, 풀리란과 같은 지도자와 장소를 언급하며 식민지 이전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 세기 전에 구조화된 정부, 법률 문해력, 그리고 지역 외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